10년 이내에 얼마든지 또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한 공포심이 있는 거죠. 혹시 일어난다면 사망자 29만 8천 명 정도가 되고 여러 건물들이 300만 개 정도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또 함께 일어나는 화재로 소실이 된다. 관광객으로 일본으로 갔을 때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다시 불러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일본 내에서 혹은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전세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다시 지진 뉴스와 대지진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안에서 지진에 대한 불안이 크잖아요. 지금도 큰 지진이 오는 것 아니냐,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도 일본 그리고 일본 주변에서 대단히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해 1월 1일에는 마치 1월 1일이었는데요. 노도 반도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폭우 자체가 아직 완전히 잘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그 큰 지진이 오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 다음에 폭우 자체가 잘 진전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고요. 난카이 대지진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유독 무서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있는 이유가 있나요? 예,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특별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정기적으로 이 대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100년 정도의 주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번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그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주기적으로 온다라는 그러한 공포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지진부터 현재까지 그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10년 내에는 일본 정부는 30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00년이라고 본다면 그 10년 이내에 얼마든지 또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한 공포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규모가 너무 커서 바로 그 후지산 기슭에부터 시작돼가지고 규슈 앞바다까지 가는 거의 일본의 절반 이상이 피해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 자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일본인들이 특별하게 난카이 해곡 대지진을 두려워한다고 할 수 있죠. 일본 정부는 대지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느낌이 있고요. 건물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공개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거 다 공개하는 건가요? 예, 사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을 사례로 들으면요. 그거 혹시 일어난다면 최다 사망자는 29만 8천 명 정도가 되고 또 완전히 무너지는 여러 건물들이 300만 개 정도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또 함께 일어나는 화재로 소실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공개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공개를 하면 또 굉장히 그 공포심을 더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본 정부는 목적을 갖고 이것을 더 정기적으로 그 예상되는 피해라는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런 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피해 지역이 될 우려가 있는 그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진 설계에 건축물을 늘리거나 기타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난처를 상당히 준비하거나 혹은 주민들에 대한 여러 피해가 일어났을 때 예방 그러니까 피해를 먼저 막기 위한 예방 반칙을 항상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최대로는 98,000명이 죽는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러한 노력 때문에 21만 명 정도로 줄었다라든가 이러한 보도가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목표는 그 사람들의 상당한 공포심이 유발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줄이자. 아직은 그 20만 명이나 죽는다고 나오지만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것이 15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그 일본 정부는 목표를 삼고 정기적으로 피해에 대한 공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본에 가서 좀 느끼신 바로는 일본인들이 좀 지진에 대한 공포감이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일본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그 정부의 여러 가지 그 피해에 대한 공표라든가 지진에 대한 뉴스라든가 나올 경우엔 상당히 그 공포심이 커진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예방을 하자라는 사람들하고 또 하나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뭐라고 할까 뉴스를 볼 때만 좀 경각심이 고정화되지만 보통 때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익숙해져 버렸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진짜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옛날에부터 피해가 컸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예방 그것을 더 준비하고 있고 경각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는 이 말. 난카이 대지진은 여전히 좀 급해 보이는데 일본 사람들은 안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맞을까요? 예,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항상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함은 없다. 이런 이야기는 항상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도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대지진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일본 기상청이나 일본 정부의 메시지는 이 두 가지로 보통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지금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만 듣고 그냥 안심해라 라는 절대 아닙니다. 항상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대지진이다. 그 뒷면에는 대지진만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것도 없다. 그러한 솔직한 고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m의 쓰나미라고 하면 한국 시청자들이 보기엔 너무 영화 같은 장면이죠. 네네.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게 실제로 도망쳐야 하는 공포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실 2011년 3월 12일에 동북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15m를 넘는 그 쓰나미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때 제 방의 높이가 10m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심대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避難所가 다 있기는 했는데 높은 곳에 만들어진避難所는 없었기 때문에避難所에 피난한 사람들도 그避難所를 덮친 쓰나미 때문에 한꺼번에 500명이라든가 300명이라든가避難所에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억이 있는 일본인들은
20m를 넘는 쓰나미가 온다라는 그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는 확실하게 예방을 하지 않는 이상 목숨이 그때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높은 피난처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동북 대지진 때도 그 머리가 좀 돌아간 사람들은요, 피난처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거는 상당히 판단을 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그때 이상의 높은 해일이 온다, 쓰나미가 온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20m를 넘는 그러한 피난처, 튼튼한 또 피난처를 많이 사실 만들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여행 가는 거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들은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 많이 가잖아요. 일본에서 지진 경보가 울린다. 한국의 관광객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예, 먼저 실제로 지진이 시작되었다. 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경우는 위에서 물건들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몰이하고요. 그리고 몸을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러한 물건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금방 하는 것은 머리를 손으로 보호하거나 기타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역시 응급적으로는 손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엘리베이터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가까운 데서 서서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은 엘리베이터가 심할 경우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는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진이 상당히 커지기 시작하면,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교실에 있으면 아무래도 책상 아래로 들어가거나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건물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될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그러한 여러 곳에 현재 일본에서는요, 특히 관광객으로 갈 경우는 지하철을 타고 있거나, 혹은 어떤 시가지를 걸어가고 있거나, 혹은 물론 시골에 있을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경우는 그 찬소에 맞게 현재 일본의 지자체라든가 일본 정부 자체, 그리고 소방서라든가 경찰청에서 그러한 재난이 일어날 경우 사람들을 상당히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럴 때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먼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따라간다. 혹은 일본 사람들이 또 이동하는 그러한 방향이 좀 있죠.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 판단하여서 움직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혼자 판단해서 오히려 그 판단이 옳았다,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높은 데 올라갔다라든가 이런 것은 특히 2011년에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쓰나미는 높은 데에 올라가야 된다, 이러한 내용. 높은 데라고 해도 무너질 것 같은 데 올라가면 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판단력이 대단히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으로 일본으로 갔을 때는 먼저 숙소에 도착하면 그 지역 비난처라든가 문제가 일어날 때 어디에 연락하면 되는지 그러한 전화번호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피하기 위한 그 애플도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을 일본에 가서 일본의 것을 인스톨 하는 것이 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진지하게 지금 일본 여행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대지진이라는 것은 이게 예고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자체는 없습니다. 노토판도 지진은 진짜 갑자기 일어났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전의 준비라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또 일본에 관한 또 일본 중심의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대단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